5천년간 깨지지 않는 약속이 있습니다. 어김없이 하루에 2번 바다는 치마 끝자락을 슬며시 걷어 올리듯 갯벌은 또 하루에 숨을 쉽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가을이 되면 갯벌 위에서 목숨을 건 사투가 시작된 게 말입니다. 이야, 이거 얼마나 늘어난 거야 이거? 눈 와서 지금 갯벌의 포식자 낙지, 낙지의 포식자 인간. 이 늦가을 서해안 2100km 위에 펼쳐지는 두 포식자의 드라마가 이제 시작됩니다. 전라남도 목포시, 제가 도착한 곳은 목포 북항입니다. 오늘 낙지를 이렇게 많이. 목포 북항은 전남 일대에서 잡힌 낙지가 모두 집결하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그날의 낙지 시세가 결정됩니다. 궁금해는 좀 안정만에 가는 세발 낙지가 좋은 거 아니? 아니 이것은 맛있죠. 부드러워요. 그래? 부드럽고 맛있어. 아유, 한 물건인데 그러면 되나? 이런 거 한 마리 정도는 얼마예요? 만 3,000원. 야, 뭐 이건 한 1m 되네, 1m. 얘부터 이거 따라오네. 이건 뭐 언제만 식구가 다 먹어도 양이 그만큼 많아. 오전 8시와 오후 2시 하루 2번 경매가 열립니다. 전남, 고흥, 여수, 장흥 등에서 통발로 잡은 낙지와 목포, 신안, 무안 등에서 손으로 잡은 낙지가 한데 모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낙지의 70% 정도가 여기에서 거래됩니다. 참 양이 적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신안 뻘낙지. 이건 이게 가는 날이지. 다리가 가늘 세자를 써가지고 다리가 가는 날에서 가는 거 길다. 이게 우리나라에서 제일 맛있는 세발낙지. 목포 무안 신안 뻘낙지.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생긴 것만 사잡수면 틀림없는 거예요. 다리가 길고 목포 북항에서도 세발 낙지는 귀합니다. 양을 보니 서울까지 가지도 못하겠습니다. 경매장 앞에 왔는데 이제 지도를 좀 보시면요, 여기가 목포입니다. 목포에서 쭉 서해안을 따라가면서 전부 키로수로 보면 2,100km. 잡는 방식이라든지 요리해서 먹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고찰해보고 싶어서 여기를 최초로 들어온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출발해 보겠습니다. 안 웃어도 되는데 화면만 보고 계세요. 한강 하구에서 해남 땅끝 마을까지 서해안의 길이는 무려 2,100km입니다. 이 해안을 따라 세계 5대 갯벌에 해당하는 서해안 갯벌이 생성돼 있죠. 저는 이 해안선을 따라 낙지와 갯벌 그리고 밥상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첫 번째 행선지는 신안입니다. 신안 앞바다는 아직 밀물의 세상입니다. 삼부자가 같이 낙지잡이를 시작하면서 새로 장만한 배입니다. 난 그게 궁금한 거야. 아버지가 막 잡으면 얼마나 제일 많이 잡으셨습니까? 그럼 그때 이거 20점 잡을 때가 제일 많이 잡았어요. 20점이면 400마리네. 낙지 400마리. 두 아들에게는
꿈의 숫자입니다. 아버지는 목포에서도 알아주는 낙지의 달인이죠. 물이 빠지고 갯벌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낙지가 있을 법한 곳에 배를 정박합니다. 그날의 작업장은 물론 아버지가 결정을 합니다. 큰 건물이나 이정표가 없어도 아버지는 손바닥 안을 보듯 낙지가 있는 곳을 찾아 들어갑니다. 낙지잡이로 이 두 장정을 키웠으니 그럴 만도 하죠. 작업복으로 갈아입습니다. 신안, 무안, 목포 일대의 갯벌에서 손으로 직접 낙지를 잡는 사람은 300명쯤 됩니다. 강성춘 씨의 두 아들은 그중 가장 젊은 축에 낄 겁니다. 갯벌은 그냥 보면 참 막막합니다. 어디에 낙지가 있는 걸까요? 소리도 냄새도 그림자도 없습니다. 강정훈 씨는 갯벌을 슬쩍슬쩍 눌러봅니다. 낙지가 들어있는 구멍, 부럿을 찾는 겁니다. 올라온다. 여기 있어요. 자, 방금 그게 숨구멍이고 거기에 이렇게 숨어 있었던 거예요. 빨락지. 발 길이가 1m는 좋게 늘어납니다. 갯벌을 누르면 낙지가 숨은 구멍에서 기포가 빠져나와 나 여기 있어 하는 겁니다. 신안, 무안 등지에서 잡히는 낙지의 가늘고 긴 발은 부드러운 갯벌 속을 유용하듯 다닌 결과죠. 아무래도 좋은 밭에서 큰 농작물이 맛있잖아요. 좋은 뻘에서 큰 낙지가 맛있어요. 이런 고운 뻘을 참뻘이라고 합니다. 마치 검은 생크림 같죠. 잡았어. 조그맣게. 경험이 부족한 아들은 삽질을 한참 해야 합니다. 반면 아버지는 노는 듯 여유가 있습니다. 삽질도 서너 번이면 끝납니다. 이게 바로 30년 고수의 실력입니다. 아버지는 하루 평균 낙지 200마리를 잡는다고 합니다. 봐봐요. 낙지 암수 구별이 이 발가락이에요. 작은 발도 이 암놈은 이렇게 가늘고 끝까지 이봐요. 순놈 다리이요. 아, 뭉뚝하네요. 뭉뚱해갖고 여기 이렇게 생겨갖고 있어. 낙지 알이 이놈이가 들어있거든.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놈 이거를 이 발을 암놈 여기다 집어 넣어갖고 수정을 시키는 거예요. 낙지의 70%는 봄에 산란합니다. 나머지가 가을에 알을 낳죠. 우리가 먹는 가을 낙지는 봄에 태어나 여름 내에 자란 것이죠. 알을 품은 낙지는 갯벌 구멍 천장에 알을 낳습니다. 부화하기까지는 70일에서 90일 정도가 걸리죠. 암놈은 알이 부화할 때까지 그 곁을 지키다 죽습니다. 갯벌에서 낙지의 천적은 거의 없습니다. 부화된 낙지 중 거의 전부가 살아남죠.
낙지의 유일한 천적은 인간입니다. 낙지 잡는 재미에 한창인 둘째 아들은 대학에서 사회복지를 전공했습니다. 그 낙지금 계산하는 거 보니까는 금액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5일 이제 낙지금을 5일에서 계산하는 건데 낙지금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한 달 동안 일한 월급보다 많은 거예요. 5일 동안 계산한 게. 가지고 아 이거다 생각했죠. 아버지는 낙지 잡는 기술을, 아들들은 유통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잡는 대로 팔리는 지금과 잡아도 팔 수 없던 옛날은 많이 다릅니다. 보관을 못하니까 냉장고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막 말렸지 막. 말렸어요. 말려서 하셨던 거예요? 오징어처럼 말렸어. 팔기는 않고 그럼 말려서 말려갖고 오징어처럼 먹었어. 불과 20년 전만 해도 낙지를 산채로 보관할 기술이 없었습니다. 아들들이 모르는 아주 옛날 일이죠. 와 많이 잡았어. 잉. 많이 잡은. 우와. 그치? 오늘은 낙지 너가 아버님이 이렇게 큰 놈 잡아갖고 한 마리 해줬구나. 네. 요. 좋아요. 그래. 좋아요. 이렇게 큰 놈 팔기도 아까워. 아버님한테 허락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어머니 허락하실 분인데. 거기다가 여기다 갖다 수족관에 담그면 내 거예요. 특별하게 잡은 놈. 힘이 장사입니다. 이제 이런 놈 갖고 오면은 한 두 마리 한 세 마리만 하면 충분히 먹어요. 두 마리. 이거 조금만 먹으면 낙지 다리 하나가 그대로 들어갑니다. 맛있어. 우리 딸도 아주 최고 좋아해 이거. 이리 와. 맛있지? 아무것도 안 하고 먹는 거 진짜 맛있어. 아버진 낙지 달인, 자식들은 낙지 먹기에 달인입니다. 너까지 오면 안 돼 너는. 아 진짜. 자. 오구 맛있어. 자. 맛있어. 오랜만에 손 많이 가는 음식을 준비합니다. 이게야 돌릴 때 따라 안 돈다니까. 낙지 호롱 만들기는 남편 전문입니다. 아니 끼라니까. 너무 힘을 너무 세? 힘이? 낙지꾼 안에 30년. 아니, 난 다른 장영심 씨는 오늘 처음 낙지 호롱을 만들어 봅니다. 제사 때 밤 깎는 일이 남자 몫이듯 낙지 호롱은 항상 남편이 만들었기 때문이죠. 많이 써요 서방님. 왜 그러세요? 손에 져줘도 못해요. 아 이쁘다. 한나 식구들 한나에 한나씩만 먹으라게. 이놈 큰 며느리 작은 며느리 이렇게 딸도 먹어야 된가? 아 사오도 한나씩 먹으라. 이거 손 가서 안 돼. 이거는 못해 먹어. 이거는 손이 많이 가갖고 두 발 들어간 놈은 내 거. 참 깨끗하고 이쁩니다. 참기름을 두르고 낙지 호롱을 굽습니다. 전남 지역에서는 제사 때마다 꼭 이 낙지 호롱을 올립니다. 이 지역에서 잡히는 낙지의 다리가 유난히 길고 연해서 가능했던 음식 아닐까 싶습니다. 아버지가 목포에서 유명한 낙지잡이의 달인이지만 자식들은 마음 놓고 낙지를 먹지 못합니다.
진짜 맛있어요. 맨날 TV에서만 봤는데 이게 아빠가 잡아오신 거라 먹기가 되게 아까워가지고 우리도 손님 오고 하면 낙지 막 먹고 평상시엔 잘 안 해 먹거든요. 그나마 이 댁에서 많이 먹었던 낙지 음식은 돼지고기 낙지볶음입니다. 돼지고기를 많이 넣고 고추장 양념에 한데 버무려 볶으면 양도 많고 맛도 일품이죠. 돼지고기의 기름기가 낙지에 적당히 배어들면 입안의 고소함이 감돕니다. 배추가 흔한 가을철이 되면 배추를 살짝 숨죽여 배추 낙지 초무침을 합니다. 소무침에 배추도 넣어요? 배추 넣어갖고 먹으면 맛있잖아. 우리 그때 미나리만 넣어서 먹었었는데. 어머니 음식 솜씨 좋으시죠? 네, 너무 맛있어요. 최고 맛있어. 아니요, 그래갖고 빌어먹어 시험실에. 왜요 어머니? 맛있다 하면서 시험말 빌어먹는다니까요. 근데 어머니 거 먹으면 다른 데 가서 못 먹어요. 아니 저것들 해놓으면 저것들 해놓으면 더 맛있는데 이렇게 맛있다 하면서 시험실을 빌어먹어. 얘네들이 손 영리해갖고. 아니 최고 맛있어. 누가 누구 머리 위에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시어머니의 음식을 말 몇 마디에 얻어먹을 수 있는 지금이 얼마나 행복한 때인지 며느리는 알까요? 부들부들하게 삶은 낙지에 숨죽은 배추를 넣고 초무침을 만듭니다. 요즘 나는 산낙지는 삶아도 질겨지지 않습니다. 한 번 냉동된 것과는 다르죠. 부드러운 낙지살에 새콤한 양념이 배어들어 이 집만의 반찬이 되었습니다. 민서 낙지 먹자. 먹고 밥 먹고. 민서 낙지 먹자. 아버지의 30년 낙지 인생이 바로 이 한 상에 둘러앉은 가족입니다. 밀물과 썰물이 정확히 들고 나듯 매일같이 어김없이 아버지가 갯벌로 출근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서해안의 갯벌은 세계 5대 갯벌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갯벌에 사는 생물종이 음식 문화로 발전한 곳은 서해안이 유일하답니다. 낙지는 그 중심에 있죠. 갑각류와 조개류를 먹는 포식자이면서 무수한 숨길을 뚫어놔 갯벌 안에 산소를 공급하는 낙지는 갯벌의 먹이사슬 그 최상위에 있는 검은 땅의 주인이기도 합니다. 신안에서 위로 올라가 한평으로 들어갑니다. 여기가 백옥님 맞는데 근데 낙지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것 같습니다. 감과 함께 활동을 여기 조 선생님 댁이에요? 예, 맞습니다. 네네, 아이고. 준하고로 낙지를 잡는다고 해서 찾아왔습니다. 준하고로 낚시 잡고 이게 지금 밥입니까? 네, 게. 아, 게를 세우는군요. 네, 낙지가 게를 좋아해요? 그런가 보죠. 칠개가 미끼입니다. 낙지가 가장 좋아하는 먹이죠. 죽은 칠개는 산 것으로 갈아줍니다. 낙지가 죽은 것은 용케 알아내기 때문이죠. 예전엔 우리 칠개를 썼지만 이제는 중국에서 수입을 해 쓴답니다. 뭐든지 뭐 낙지가 붙으면은 아, 딱 이거 싸고 있어요. 이제 뻘에다 던져놓으면은 던져 이걸 네. 이제 이렇게 쭉 배를 가지고 이 끝에다가 망을 쳐요. 밤에 하니까
아 밤에 해요? 낮에 하는 게 아니야. 낮에 하는 거 아니고. 그게 밤에 나가시려고 지금 이걸 전부 준비해 놓으시는구만. 그러지요. 사모님 어디 갔어요? 방에 계세요. 어디? 아이고 여기 계셨네. 안녕하십니까? 네. 마을 아주 내시고 어이구 뭘 만드셨어요? 손이 이렇게 차. 아니요, 포기가 있다 온 게. 오늘 아주 이쁘게 하셨어? 루즈도 바르시고 이쁘게 나와라고. 기다리셨죠? 알러 가게. 아니 이거 앉아요. 알러 가게요. 아유 거기가 아이고 이왕이면 손님만 알러 모시라. 전라도 사투리가 아랫목 구들장보다 더 따뜻합니다. 밥 한 그릇 얻어먹고 가기로 했습니다. 자랑할 만한 이댁의 낙지 음식이 뭔가 좀 여쭤보니 낙지죽을 말씀하시더군요. 불린 찹쌀에 대추와 인삼, 당귀 등을 넣고 죽을 끓입니다. 어느 정도 찹쌀이 퍼지고 한약재의 향이 돌면 소금에 씻어놓은 낙지를 그때 넣습니다. 낙지는 어젯밤에 바깥분이 준학으로 잡은 산낙지입니다. 가을철 이 집에서 가끔 해드시는 건강식이랍니다. 그러고 보니 왜 우린 갯벌의 수많은 생물 중 유독 낙지를 힘나는 음식으로 알고 있을까 궁금합니다. 타우린 함량이 굉장히 높게 들어 있습니다. 이 타우린은 비타민 유사물질로 분류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기능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어요. 그 예로는 콜레스테롤 개선 효과, 고혈압 개선 효과, 그다음에 간의 해독 작용을 돕는 효과, 그다음에 시력 회복을 돕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래 걸리셨어. 난 정말 배창자가 붙었어. 아유, 그랬군요. 아니 이야. 나를 낙지 많이 드는 걸 주시네. 근데 낙지죽을 먹기 전 이 집만의 즉석 낙지 비빔밥을 권하시더군요. 그럼 이제 이것이 약간 반숙이 된단 말이지. 뜨거운 밥이 산낙지를 반숙으로 만들어 오묘한 맛을 낸답니다. 이거 조금 미안해서 물러가 있고 네가 그 새롭게 아주머니가 개발하신 음식이에요. 근데 왜 낙지 얼굴 다 심었어? 이제 아까 방금 산 것이. 여기 있네. 생각보다 더 참기름이 굉장히 이거 쏘네. 네, 집에 채. 농사 진 것이죠? 농사입니다. 우리 집 참기름은 이런 냄새가 안 나. 자, 좀 드셔, 사모님도. 여기 있어요. 이건 나만 먹을게요. 이거 먹는 거. 네. 이번엔 낙지죽 맛을 볼까 합니다. 이게 또 자르는 맛이 있는 우리 집 거예요. 와서 밥을 잡수고 고맙네요. 쌀한토리에도 축내고 하는 거지 뭐. 진짜 고맙네요. 또 한 숟갈 먹어보고. 이야, 참 건사하시네. 맛있어요? 이건 묘한 맛있어요? 향기가 뭘 넣었어요, 향기라는 거. 같이 이제 당기도 넣고. 당기 뭐 그런 냄새가 나. 네, 나중에 당기 넣고 마늘 넣고 많이 넣었어요. 또 그것이 대추도 넣고 다 넣었어요. 그 복합된 그 맛을 내가 예. 표현하기에는 너무나 이가 무식해요. 근데 참 많이 잡사요. 향기가 좋네. 많이 잡사요. 이 집 낙지죽에는 역사가 있습니다. 자주는 안 먹어요. 그런데 예전에 아버지가 그 쟁기질을 많이 하셨거든요. 머리. 그런 게 여름철에 낙자를 이렇게 해서 넣어서 여러 가지 넣고 이렇게 죽을 써서 딱 디리면 잡수고 그 다음에 쟁기질을 가면 이거 양기머리라고 그러죠. 서 이렇게 돌리는 거. 예예. 양기머리 잡기가 어니 부드럽다 그러신디. 나는 기운 쓴 데도 없는데 이걸 먹고 앉았으니 많이 잡사였어. 되겠어요. 많이 잡사요. 내가 이거 먹고 기운을 어디다 써? 걸어 다니는 거고 차 타고 다니는 거밖에 없는데. 밀물이 든 해안가 하루의 해가 집니다. 자,
낙지잡이를 나갈 시간입니다. 한평 신안 무안에는 삽으로 볼속 낙지를 잡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준악으로 낙지잡이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준악잡이는 짧은 시간에 많이 잡을 수 있고 삽으로 잡으면서 생길 수 있는 상처가 없다는 장점이 있죠. 하지만 밤에 물이 드는 때를 잘 맞춰야 하고 미끼도 장만해야 합니다. 준악잡이를 밤에 하는 이유는 낙지가 야행성이라 밤에 먹이 활동을 하기 때문이죠. 배도 없고 미끼도 없는 사람들은 횃불을 듭니다. 밤에 뻘에서 나와 활동하는 녀석들을 잡는 것이죠. 구멍에 낙지 있는가 파보고 가요. 낙지 있어요. 아니 지금도 발이 왔다 갔다 해. 때로는 낙지를 가지고 낙지를 유인하기도 합니다. 살아있는 낙지를 숨구멍에 갖다 대면 다른 녀석이 잡아먹으려 나오는 것이죠. 잡았어 낙지. 잡았다. 야. 자 이놈을 들어 여기다 담기. 예, 낙지가요 발이 나와가지고 낚으면은 저절로 나와요. 그래서 손으로 쑤시면 나와요. 잡혀. 야. 낙지가 낙지 잡는 거죠. 예. 많이는 못 잡아도 손맛 보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전라남도를 훑었으니 전라북도로 올라가 볼까요? 그런데 위로 올라가 보니 낙지잡이를 전문으로 하는 분 찾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조개 캐는 분들이 계시더군요. 갯벌도 신안에서 본 곳과 확연히 차이가 있었습니다. 부드러운 밀입자의 참벌이 아닌 모래가 많이 섞인 갯벌이었습니다. 모래가 섞인 갯벌에서는 조개가 많이 산답니다. 이곳을 대표하는 연체동물은 쭈꾸미입니다. 서해안을 따라 낙지밥상을 쫓던 여정을 이곳에서 잠시 쉬어 가야겠습니다. 다시 길을 오릅니다. 대한반도를 돌아 서산으로 들어갑니다. 정내만 씨가 갯벌의 고를 따라 걷습니다. 순간 멈춰서 삽질을 몇 번 하니 바로 낙지 한 마리가 나옵니다. 서산 갯벌은 신안과 다릅니다. 낙지 잡는 요령도 다르죠. 고리 이런 골짜기가 많아서 이런 골짜기로 거의 다 낙지가 서식하고 있어. 거기는 그 골짜기가 아니고 저렇게 번비하고 비스근 뻘이거든. 그래서 그런 데가 있기 때문에 고울이 없기 때문에 아무데나 서식하지만 여기서는 고울로만 이렇게 고리만 해서 고울이 많이 거의 서식하고 있다. 정내만 씨는 낙지잡이로 서산에서 손에 꼽히는 달인입니다. 통 좀 봐줘. 여기 낙지 근형이 여기 기고 여기로 수음통을 해놓은 거예요. 낙지가 여기로 들어가서 이렇게 파면은 요만큼만 파면 낙지 있어. 요런 거는 한 5쌈만 뜨면 돼요. 5쌈. 예, 지금 낙지가 들어가라고 물이 이렇게 봐. 이제 이 움직이는 거 이게 숨 쉬는 거 있잖아. 아이고야, 잡았었는데. 역시 몇 쌈 만에 낙지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참 신기합니다. 낙지 구멍은 모양새만도 수백 개라는데 말이죠. 그런데 잡힌 낙지를 보니 튼실한 게 저 아래에서 본 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서해안의 갯벌 하면 뭐 전체적으로 다 같을 것 같지만 실은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중부권역으로 따지는 뭐 인천, 경기, 충남 지역은 퇴적물이 약간 조리바다거든요. 그러니까 조리바다는 얘기는 약간 입자가 좀 굵은 형태를 특성을 보이고요. 그리고 남쪽에 남서해 쪽에 위치한 전남 같은 경우는 조립이 아닌 좀 가는 세립의 형태를 보입니다. 그러니까 뭐 순수한 이제 뻘이 좀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러한 퇴적물의 특성들이 낙지의 형태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위쪽에 있는 중부권에는
약간 다리가 굵으면서 짧은 낙지가, 그리고 남쪽의 세립질에 있는 낙지들은 가늘고 그리고 긴 발을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의 손마디가 거친 일을 하면 굵어지듯 갯벌을 헤치고 다니는 낙지 역시 마찬가지인가 봅니다. 정선생 최불암 손이 굉장히 두툼하시고 크시네. 네. 아니 이게 낚시 잡아서 이렇게 못백에서 그래요. 낙지 못백에서. 그래 말이야 이거. 아이고 굉장히 여기서 무슨 서산 충청도 말씨가 나와요. 다 이렇게 커요 이렇게. 어유 머리가 가분수야 그러니까 그죠? 요즘은 머리 이렇게 크면은 사람은 인기가 없는데. 그래 지금 요새가 낙지가 최고 연어요. 코도 연어단 말이죠. 코도 연어요. 그냥 가을 낙지의 맛이 이거 연어 맛이야. 그래서 서울 사람들이 서산 낙지를 탕 낙지를 식당에서는 최고 쳐주지요. 그 맛 좋다는 서산 낙지. 서산에서는 낙지로 어떤 음식을 해 드셨을까요? 먼 길에 오시느라고 아주 갯벌 구경도 잘하고요. 우리 정선한테 얘기도 많이 듣고 그랬습니다. 많이 잡으셨네. 코 이렇게 크네. 아이고 혼나셨네. 이거 큰 놈만 잡았어 내가. 아무로 아주 큰 놈만 잡았어. 수고하셨쇼. 말소리만 들어도 여기가 충청도인지 대번에 아시겠지요? 저는 본래부터 낙지를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는 편이라. 맨날 아저씨가 잡아오셔서 그렇고. 그러고 냉동 잡아다 그런 산은 먹다가 냉동실이 들어간 거는 맛이 별로. 그래. 아내는 서산에서도 고향이 내륙입니다. 낙지 유통이 힘들던 옛날엔 같은 서산이라도 해안가가 아니면은 낙지 음식을 잘 몰랐죠. 정래만 씨 부인도 시집 오고 나서야 낙지밥상을 접했습니다. 처음엔 산낙지를 잡지도 못했답니다. 우리 시어머니가 그냥 낙지 삶으면은 삶아가지고 그냥 간장에다 조선 간장을 해서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먹어버려서 그런 대로 또 식구들도 다 그렇게 먹는 걸 좋아해요. 그러고 보니 우린 언제부터 모든 해산물에 초고추장을 찍어 먹었을까요? 새삼 궁금해집니다. 서산에서는 밀가루를 반죽해 쓴 것을 칼국수라고 하지 않고 밀국이라고 합니다. 국수라기에는 조금 뭉툭한 느낌이죠. 그냥 밀국만 해면 낙지를 넣었었나 그전에. 그래도 맛있었는데. 나도 결혼해서 낙지 하듯 부모들이 그렇게 하는 거 배웠지 뭐. 그래서 밀국 넣고서 낙지 넣고서 밀국 해 먹는다는 걸 알았지. 밀국 낙지 역시 낙지가 많이 잡혔던 서산 해안가 음식입니다. 정래만 씨 아내는 밀국은 알아도 밀국 낙지는 몰랐죠. 씨발 참 잘 온 거지. 잘 온 거지. 잘 왔으니까 그 전에는 저기 낙지 제기라는 거 저 무엇도 못했는데 낙지를 구제기라고 밀국 해주니까 그거 얼마나 맛있어. 우리 엄마가 시집을 잘 옮겨. 잘하는지 못하는지 그래도 두들 다요. 잘 갔다고. 잘하시오. 그렇게 너무 호강이 겨워서 그래요. 아이고 오늘 내가 잡아갖고 오면은 몇 개만 갖고 팔고 남는 거만 갖고 나오는 게 아니라 몇 개만 좋은 의미로 굴러 갖고 오라고 그래요. 그러면 굴러다 주면은 날로 혼자 다 먹어요. 난 싹 먹어치고서 나오더라 먹어보라고도 않는다니까. 먹어치겨. 네. 날로 이렇게 잘 그래서 먹어. 근력이 좋고 뭐 넘어진 소도 일으킨다는데 생낙지. 서산에만 유독 밀국 낙지가 있는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전에는 밀을 많이 재배하기도 했다는데 살펴보면 옛날 밀국 낙지에서 귀한 건 낙지가 아니라 밀국이었답니다. 흔한 낙지를 수북히 넣고 귀한 밀가루를 적게 넣어서 밀국만 찾아 먹느라 경쟁이었죠. 요즘과는 정반대입니다. 반죽이 돼서 그려. 반죽도 되고 지금 옛날 거랑 똑같이 됐네. 이렇게 옛날에는 끈기가 없어서 밀 넣으면 이렇게 됐었잖아.
박입니다. 서산에선 이 박을 많이 재배하죠. 옛날 바가지를 만들던 그 박입니다. 씨가 박힌 박속을 도려내고 살을 긁어서 낙지 요리에 씁니다. 서산에서만 볼 수 있는 낙지 요리의 재료죠. 박을 잘라가지고 이렇게 수저로 이렇게 긁어서 먹으면 더 맛있어요. 그전에는 늙은 박을 세가지고 바가지도 만들고 박속도 먹고 그렇게 했다고. 수저로 긁어낸 박속을 먼저 푹 끓입니다. 거기에 산낙지를 넣으면 서산식 연포탕, 박속 낙지탕이 됩니다. 박속에 있는 90%의 수분이 부드러운 낙지와 어울려 충남 서산만의 풍미를 만듭니다. 이 댁에서 낙지죽을 끓이신다기에 자세히 보니 한 평의 것과는 좀 달랐습니다. 산낙지를 쌀과 함께 끓이고 먹물을 퍼뜨려 쌀에 배이게 하시더군요. 자고 일어났어? 최저도 일어났어요. 나도 한 50일 된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손자가 있어. 걔 생각나네.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먹고. 아이고 서비스로 웃어주는 거야. 여기 보여 선생님, 여기 아까 낙지하고 이게 이렇게 커요. 그러니까 그것이 예. 서산 낙지의 특징이란 말이에요. 예, 이게 저기 삶아서 이렇게 못 오면은 하나 줄지도 그런 않고 다른 초지랑 찍어 잡수는 거. 서산 낙지는 삶으면 오히려 약간 커진답니다.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부드러웠습니다. 조선 간장에 찍는 맛도 자극적이지 않은 게 괜찮더군요. 인천도 서해 쪽에 들어가니까 예. 거기서 무슨 숭어 또 준치가 안 나와요 요즘? 죄치나 삼치나 이게 사라진 원인은 그 방주제 때문에 사람이 왜 그러냐면 그 산란지를 없애버리니까. 그래서 그 전에 이 서해안에 준치가 많이 났었는데 어마하게 잡았거든요. 쥐들이 잡을 적에 잡았는데 그 간척 사업을 하고서 딱 그 뒤로부터는 숭어도 거기 산란으로 쫙 들어와서 잡았어요. 근데 너무 간척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안 돼요. 그때는 간척지가 없으면 안 됐으니까. 안 됐었어요. 딱 굶어 죽었지 뭐. 식량 때문에. 예, 우선 그래서 쥐들은 그때 간척 사업에서 그런 거를 이제 왜 이러냐면 상태가 변해갖고 고기 못 잡는 생각을 하고 야 거기 막아서 우리 쌀 농사지니까 쌀이 많이 나오는구나. 그래서 우리 배가 부지 않는구나. 그렇죠. 서산은 대규모 간척 사업의 첫 신호탄이 된 곳이었습니다. 70년대에 시작되어 90년대 중반까지 이어진 간척 사업으로 서해에 구불구불했던 해안선 길이는 1000km 가까이 줄어들었습니다. 서울시 면적의 2배 정도의 갯벌이 매립되었고 그 땅은 산업단지와 농경지가 되었죠. 그중 낙지 생산에 가장 치명적인 간척 사업지가 어디였을까요? 요즘은 그 목포나 무안이 낙지의 주산지로 알려져 있지만요. 이전에는 낙지 하면은 영암 낙지였습니다. 예전에 명동이나 무교동 낙지집이 그 성행할 때는 영암 낙지라고 안 하면은 안 될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 낙지들은 모두 어디로 갔을까요? 옛 낙지의 흔적을 찾아 영암으로 왔습니다. 전라남도 영암군 미안면
신안리. 김창룡 씨의 논입니다. 90년대 초 간척 사업으로 불화받은 곳이죠. 옛날 뻘땅이라 이렇게 사회 연금 안 때려. 뻘이지. 저기 빨간이죠. 배인데까지 물이 찰랑찰랑했지. 근데 지금은 노인이 돼가지고 이렇게 힘들어. 이렇게. 김창룡 씨는 원래 낙지잡이를 했습니다. 영암 일대의 영산강 하구는 우리나라 최대 갯벌이자 세계적으로도 매우 희귀한 생물자원의 보고였습니다. 썰물 때는 수십 킬로미터에 이르는 거대한 갯벌이 드러났고 그곳에는 낙지가 지천이었습니다. 야, 오늘 많이 잡았냐? 아니요. 별로 못 잡. 뭐 테스트는 안 하고. 응? 그냥 맨날 가야지. 아이고 오늘 많이 잡았네. 아들은 이제 멀리 목포까지 나가서 낙지를 잡아옵니다. 아버지는 텃새는 없었는지 항상 걱정입니다. 그전에는 이 우리 앞바다에서 그 상업을 할 때는 야 평상시에 그 대리기를 짊어지고 갔을 때 마음 편하게 가는데 지금은 예제에 가서 눈치 보고 잡아야 하는 행편이 되길래 좀 아들도 저걸 들고 가면 내 마음도 안 좋고. 10년 넘게 농사를 짓고 있어도 마음은 항상 갯벌에 나가 있습니다. 방황했던 젊은 시절 힘들었던 결혼 생활을 지탱하게 해준 게 바로 낙지였으니까요. 아들이 멀리까지 나가서 낙지를 잡아오는 걸 굳이 말리지 않는 것도 그런 향수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노래 하나 해봐라. 뭐?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으면 좋겠네. 그거 한번 해봐라. 응? 응? 창피해? 어째 창피하냐? 창피해 숨어버렸어. 서해 간척 사업과 식생활의 변화는 쌀과 낙지의 경제 가치를 180도 바꿔놨습니다. 옛날엔 낙지를 잡아 쌀로 바꾸어 먹었지만 지금은 서해 갯벌 낙지 7마리가 쌀 20kg 가격과 비슷하니 말이죠. 영암에서 열린 독천장은 낙지 시장이기도 했습니다. 영암에는 큰 우시장도 있었는데 우시장에서 나온 소의 부산물과 독천장의 낙지가 결합되어 갈락탕이라는 음식이 만들어진 게 바로 영암이죠. 옛날에 남편이 낙지 잡을 때 해먹던 음식을 부탁드리니 낙지 비빔밥을 해주시는데 산낙지에 고추장과 참기름 또 날계란이 들어가는 게 꼭 육회 비빔밥 같았습니다. 우시장이 있던 영암에서 비싼 소고기 대신 흔했던 산낙지를 가지고 육회 비빔밥처럼 만들었던 게 아닌가 하는 추측을 해봅니다. 우리 생명이 그시죠. 네? 소중한 생명이지. 생명이 인연이고. 이거 다녔어 나는. 여기서 살지도 않았지. 굶어 죽었지. 이제 노가대 같은데 그런 데로 빠져가지고 술로 이제 못 하시다가 이제 돌아가셨을랑가도 몰라. 둘이 헤어졌을랑. 그래야지. 엄청 힘든 상태라서. 너는 너 나는 나. 근데 헤어졌을랑. 그런데 이것 하나 보면 이것이 못하고 둘이 부부를 맺어줬고 생명길을 굴 보면 가서 팔고 생명길을 지어주고 그 우리가 태양을 바라보고 같이 나간 길을 여기 만들어. 아저씨 맛있어요. 이제 뜯어. 그만 뜯어. 이 영감이 낙지 한 잡을게 웃자고 했더니 아들이 또 잡을게 나를 오져 죽거든.
나는 낙지를 먹어야 돼. 안 먹으면 아플게. 아, 더 먹어. 서해안 2100km. 낙지 밥상을 따라가 보니 모든 것이 교차하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1990년 중반입니다. 이때는 88 올림픽이 끝나고 외식 문화가 급속도로 퍼지기 시작한 때였습니다. 누운 소도 일으킨다는 낙지는 지친 도시인들이 좋아하는 외식 메뉴의 한 축을 차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1995년 화로차가 등장하면서 산낙지가 전국적으로 유통될 수가 있었죠. 그러나 소비자도 유통기술도 갖춰졌지만 정작 낙지가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간척 사업이 완료된 것이죠. 그 틈새를 수입산 낙지가 장악하기 시작했습니다. 색깔이 틀리네요. 누룩끼기 하면서 누룩끼기 하면서 달은 좀 적고 어디가 말이죠? 깨끗한 맛이 더 없죠? 색깔 차이가 확 나네요. 예. 조금 이제 잿빛 색깔이 나고 이건 좀 누룩끼기한 색깔이 나잖아요. 이렇게 보니 중국산과 서해 갯벌 낙지가 확연히 다릅니다. 7, 8년 전부터는 다 그렇다는 거예요. 거의 이제 국산 일부분의 구색이라고 봐야지. 어느 시기에 그렇잖아요. 우리 밥상에 70%가 수입이라고 모든 양념 그래서 다들 이제 시대 흐름에 따라가야죠. 시대의 흐름은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요? 이제 낙지 기행의 마지막 행선지 대부도로 향합니다. 김효골 씨는 대부도에 있는 몇 남지 않은 낙지잡이꾼 중에 한 명입니다. 이게 낙지 쭉 들어간 거야. 이거 찍좀 드러나잖아 이게. 예. 이야, 이거 얼마나 늘어난 거야 이거? 아, 눈 와서 저기 그러니까 이거 봐 이거 얼마나 늘어나나 이거. 이 낙지가 아주 진짜 명물이야 이게. 왜냐면은 주로 파 잡잖아요. 파 잡으면 낙지가 뚝 떨어져요. 가다가 이렇게 뚝 떨어. 그러면 이게 낙지 잡는 사람들은 그게 뭐라고 하면 해룡이라고 그래. 해룡으로 뚝 떨어졌다고. 그러면은 그 해는 되게 추워요. 군역이 낙지가 뚝 떨어지면은 자기 잡아먹으려면 이렇게 줄었다가 이제 군역으로 끌고 들어가려면 이렇게 쫙 이렇게 벌린다고 이렇게. 그래서 이거 자기 군역 저 안에다 넣고서 이걸 잡아다닌다고 먹을 거를. 벌써 도망을 궁리를 하고 웬만한 건 자기 끝에 오면은 다 잡아먹을 수 있으니까는 이게 그냥 이렇게 들어가서 이게 끝만 와가지고 이렇게 잡아다닌다. 대부도의 갯벌 풍경은 아랫지역과는 사뭇 다릅니다. 풍력발전소가 보이고 멀리 철탑도 보이죠. 살짝 나오는 것 같아요. 보면은 이 안에 여기 전부 물로 통한 거 아니에요. 다리 나왔다. 다 이게 이래서 여기 이게 붙여 잡는다고 여기서 내가 이거 손가락 잘라 갖고 나온 거예요. 이렇게 넣으면 손가락을 먹이인 척 낙지 구멍에 가만히 넣어둡니다. 그럼 낙지가 손가락을 슬슬 타고 올라와 당깁니다. 예. 입질 왔어요, 아버님? 그 순간 낚아채는 것이 바로 손으로 붙여 잡는 겁니다. 아이고 봐, 발만 이제 끊어놓고. 잡힌 낙지는 다리가 2개 끊겼습니다. 김효골 씨 손에도 상처가 났습니다. 조개 껍질에 베인 거죠. 흔한 일이라며 대수롭지 않아 합니다. 갯벌 경력 40년, 그럴 법도 합니다. 저기 낙지 볶음 할 거니까 큰 걸로 해서 뭐 오늘 따가지고 깨끗이 씻어갖고 가지고 와요.
아니 큰 거는 저기 해야 되죠. 아유 글쎄 말대로 그렇게 큰 걸로 해야 한다니까. 나는 음식을 만드는 건 아주 재료. 밥은 옛날에- 잘해요. 밥은 1년에 한 번 해도 기가 막히게 잘해. 남편이 잡아온 낙지 중 작은 것만 골라 살짝 데칩니다. 이 집에서 즐겨 드신다는 낙지 두루치기입니다. 이제 햇낙지 이렇게 조그만 거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거 삶아갖고 통째 묻혀서 물고 뜯어 먹으면 그거 맛있어요. 그러니까 주연이 훌륭하면 요리법도 간단해집니다. 대부도에서 나는 조개와 해산물을 듬뿍 넣고 아내는 이 집만의 대부도식 연포탕을 끓입니다. 서산에서 박속을 넣고 끓이던 연포탕과는 또 다른 맛이죠. 옛날에는 인천에 가서도 낙지를 잡았습니다. 그때 함께 했던 동료들은 이제 연락이 안 됩니다. 아 이거 없으면은 생활을 못 하니까 낙지 없으면 그러니까 이게 뭐 진짜 나한테는 금싸레기지 뭐 낙지가. 그러면 낙지 없으면 못 사는 거지. 맛있게 먹어. 목포에서 시작한 서해안 2,100km의 낙지 기행. 아직도 손으로 낙지를 잡는 분들을 만나는 여정은 순수한 노동이 만들어낸 가장 귀한 밥상을 만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우리 밥상에 오르는 낙지의 90%가 수입 낙지인 지금 이 갯벌의 낙지가 더 소중하게 여겨집니다.